안녕하십니까. 매뉴팩처링 TV 김진희 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ESG에 앞장선 기업들의 제품을 사겠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ESG 경영과 기업 역할에 대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3%가 기업의 ESG 활동이 제품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정도 70.3%는 ESG 경영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최근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가 이러한 가치 소비에 중점을 두면서 ESG 경영이 활발한 기업 제품에 대한 구매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는 반기업 정서 완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LG, SK,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들은 활발하게 ESG 경영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례들을 이제 종종 확인을 할 수 있죠. 이러한 대기업들 10곳 중에 9곳이 협력사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ESG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평가를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요. 성적이 나쁜 협력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또 부과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중견기업에게 ESG는 이제는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달성을 위한 핵심 요소이고 이제 기업의 생존에도 이제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ESG 경영은 최근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매니팩처링 TV 웨비나는 어드벤텍과 함께 ESG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전체적인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요. 그러니까 ESG 분야 중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경 분야의 대응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ESG 경영 솔루션 컨설팅 회사인 에코나인 그리고 에너지 전문 솔루션 기업인 한국 한의회를 외부 연사로 초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 ESG 경영을 준비해야 할 가이드라인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어드벤텍에서 ESG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IT 관점의 솔루션을 제시를 해서 기업에게 지속 가능한 경제적인 모델을 제공하기로 이번 웨비나를 통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발표 연사분 차례로 모시고요. 주제 발표 한번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 또 웨비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참여 가능한데요. 설문응답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은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 주시면 전문가분들이 저희가 이제 지속적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으로 커피 쿠폰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술이 ESG 목표를 준수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웨비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텍 최수혁 상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ESG를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드벤텍 KR에서 IIoT 사업부를 맡고 있는 최수혁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준비하신 발표 내용 시청하시는 분들께 이제 전하고자 하는 좀 핵심 메시지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는 에너지와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한 기업이 걸어야 될 여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중에서 에너지 분야를 어떻게 우리가 목표 달성할 것인지 어떠한 솔루션 적용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핵심 메시지 한번 기억하면서 발표 준비하신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준비한 발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전 어드벤텍에서 IIoT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최수혁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와 탄소 배출 감소 관리를 위한 기업의 여정,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기술이 그러면 어떻게 ESG 목표에 따른 규정을 준수하도록 기업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에너지 관리와 탄소 배출 감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ESG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은 이 ESG 중에서 Society, CSR에 대해서 먼저 떠오르시게 됩니다. 이제 사회 공헌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제 기업들도 사회 공헌이 밖에 보여주기도 쉽고 또 피부로 체감하기 때문에 주로 CSR에만 집중합니다. 또한 CSR은 그 목표를 정하고 활동에 대한 피드백도 바로 오기 때문에 ESG 활동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ESG라는 이 큰 틀 안에서 정말 중요한 에너지 분야라든가 인바이런먼트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부분들은 CSR이나 사회적 공헌과 다르게 다양한 부서들이
함께 해결해야 됩니다. 또한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다양한 이슈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기도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회사의 리더나 경영진이 하기로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여러 부서가 연관돼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책임 소재라든가 아니면 권한을 위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이 세팅된 다음에라도 장기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목표가 달성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ESG라는 이 화두가 더욱 보편화가 되고 있고 숙명처럼 모든 기업들이 추구해야 될 가치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경영진이나 투자자, 고객과 직원, 그리고 심지어 고객들이 제품을 선택할 때도 ESG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기술, 테크놀로지가 ESG 실현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주로 모니터링 분야, 가시화, 위험감지, 제어와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기술 도입을 위해서 지표를 관리할 수 있는 현황 레포트를 제공하고 데이터 분석을 제공함으로써 ESG 목표치에 맞춰서 기업을 차근차근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해 드릴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저희가 ESG에서 추구하는 바가 전력과 물 사용량을 절약하고요. 재활용 및 탄소 배출 감소를 통해 지구 환경에 이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그린딜 정책에 따르면 2050년까지 모든 EU 국가들은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귀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탈탄소 경제 체계를 구축하므로 배출량 제로를 2050년까지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IoT 분야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우리가 자주 들어본 엣지 에너지, 엣지 솔루션, AI, 로보틱스와 같은 제품들이 도입 초기에는 비용이나 또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조나 유통 단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 운영되기 시작하고 장기적으로 이것들이 산업 전반에 깔리게 되면 효율성과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랜스포머 인사이트의 연구에 의하면 새로운 기술과 제품 도입을 통해 5페라와트의 에너지가 2030년까지 절약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 절약이 1.6페라와트, 탄소 수소 연료 절약이 3.4페라와트에 이릅니다. 이러한 맥락이라면 미국의 연간 전기 사용량은 4페라와트가 조금 넘는 수준이 됩니다. 더불어 물 사용량은 2,300억 리터가 절약돼서 탄소 배출량이 1기가톤 절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이나 암호화폐의 보편화는 이러한 트렌드에 약간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앞에 언급드린 트랜스포머 인사이트에 관련된 것들은 IoT와 연관된 기술이 주는 혜택을 다시 IoT와 관련된 기업들이 누리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실질적인 혜택을 IoT 연관 산업, 소비재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B2B로 정의되는 특별한 버티컬 산업에서 누리게 되고요. 일반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적게 보여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분야는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그리드, HVAC, 하박이라고 하죠. 자율주행 및 지능형 교통관제 시스템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앞장에서 말씀드린 B2B 기반의 IoT 관련 산업 분야를 좀 더 세분화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빌딩, 스마트 그리드, 공공교통, 창고 관리, 물류 공급망과 스마트 농업 등이 있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대부분의 산업을 망라한다고 할 수 있겠죠. 말씀드린 분야에서는 이미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이 생성이 되고 있고 그것이 ESG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기술들을 통해서 ESG 기준을 실현시키는데 강력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드벤텍은 다양한 제품 구성과 관련된 하드웨어 그리고 와이즈 IoT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통해서 기술 기반의 ESG 지표 달성과 적용에서는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제목과 같이 ESG 목표를 구체적인 활동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가장 중요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몇 가지 조사 결과를 ESG에 대입해 보았는데요. 본 장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대부분의 조직이 ESG에 대한 필요와 기업의 지속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의 기업만이 ESG 전담 소프트웨어를 통해 지표를 관리하고 있고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요성과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다는 반증이겠습니다. IoT는 그냥 그동안에는 운영 효율적 측면에서만 고려되어 왔습니다. 기술을 도입해서 생산 라인을 고도화하고 슬림한 조직을 구성하고 스마트 팩토리 4.0를 구축하는 데 연관된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어드벤텍의 IEMS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IoT가 앞에 설명드린 효율적인 측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페이스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현존하는 기술과 ESG 프로그램 도입에 있어서 상호 연결시켜주는 교두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호 연결, 모니터링, 가시화와 제어 등의 어플리케이션 성능을 ESG 목표 현황을 레포팅하고 그것을 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어드벤텍의 와이즈 IoT 소프트웨어 플랫폼인 와이즈 엣지 365 아키텍처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와이즈 엣지 365 디바이스 관리 소프트웨어는 자동으로 다양한 곳에 산재되어 있는 소스의 데이터를 소집하고 프로토콜을 변환해서 가용한 데이터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YG H365는 디바이스 관리와 데이터 관리를 조율함으로써 모든 시스템이 최신 업데이트 상태에서 안전하게 데이터를 클라우드 단으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업로드된 데이터들은 IEMS의 에너지 매니지먼트와 공장 자동화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데이터를 받아서 운영됩니다. IEMS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는 이어서 발표하시는 분들이 자세하게 다뤄드릴 예정입니다. 기술 기반 ESG 구현 중에서도 에너지 매니지먼트가 오늘 웨비나의 주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드벤텍은 ESG 에너지 관리 분야의 솔루션 구현의 각 레이어별로 그에 맞는 구동이 되는데 필요한 다양한 기능의 역할을 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에너지 매니지먼트 관련 ESG 규정 목표치를 정하고 지속 가능성이라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데 각 과정마다 필요한 플랫폼과 SRP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능형 센서와 게이트웨이, 그리고 AI 구동 엣지 컴퓨터, 컨트롤러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기본적인 모니터링과 각 장비를 포함한 전체 프로세스의 각 단계로부터 데이터 수집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자동적으로 클라우드나 엣지에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전달되며 결과적으로 상당한 에너지 절감과 효율성 확보, 더불어서 다양한 ISO 규정이 제시한 지속성 관리 레포트를 지원합니다. 금일 세미나를 통해서 IS 표준과 더불어서 해당 아키텍처에 나와 있는 IEMS 에코 엔터프라이즈와 IEMS 에코워치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제공하는 혜택들을 따로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어드벤텍의 목표는 기술 구현에 필요한 주요 구성 요소의 공급자인 파트너의 솔루션을 통해 지속 가능성과 ESG 규정에 만족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키워드는 저희는 파트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산업 생태계 유능한 파트너들과 함께 성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 솔루션 생태계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파트너들이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어드벤텍과 함께 다양한 산업 분야의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트너 프로그램은 영업 마케팅 협업과 함께 솔루션을 공동 개발하는 투자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금일 웨비나에 참석하신 여러 회사와 임직원분들 중에서 자사의 파트너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관련하여 논의를 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IEMS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지속가능 경영과 ESG 규약에 만족하기 위한 여정을 어떻게 도와드릴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각 주제가 여러분의 사업과 또 ESG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야를 해결해 드리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상무님. 숨 쉴 틈도 없이 예, 달려왔습니다. 네. 네. 오늘 전반적인 이제 주제에 이제 그 가로 열고 와이즈 IEMS가 있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어드벤텍에서 ESG 구현을 위해 이쪽의 구현을 위해 네. 이제 제공하는 솔루션인데 네. 그 타사들도 이런 솔루션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패키지 형태로 솔루션을 드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런 이제 타사 대비 요 IEMS, 와이즈 IEMS의 차별화된 강점 어떤 걸 좀 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발표 말미에 네. 파트너에서 강조드렸는데요. 네네. 이제 저희 IEMS 같은 경우에는 토탈 패키지라고 부르기보다는
이제 솔루션 레디 패키지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한 80% 정도는 저희가 이미 완성된 솔루션을 드리고요. 나머지 20%는 고객사에서 원하는 부분을 개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기존의 패키지 형태로 전체 솔루션을 구현하는 회사들과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다룰 주제는 빌딩에 적용 가능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술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발표는 한국한의웰 여형민 상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상무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의웰 빌딩 테크놀로지에서 서비스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여영민 상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상무님, 그동안 빌딩 자동화, 최근에는 스마트 빌딩으로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 발표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간단히 요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빌딩, 많은 고심이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럼 주제 발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빌딩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심이 많으실 텐데요. 허니웰이 제시하고 있는 접근 방법 그리고 진행 방안에 대해서 오늘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그 포레스터가 발표한 거에 의하면 글로벌 200 기업 중에 55%의 기업이 온실가스 감지를 위한 전체적인 또는 부분적인 감소를 위한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지속 가능성에 대한 투자 증가와 트랜스포메이션 비즈니스를 드라이브 하겠다고 90% 이상의 임원들이 발표를 한 상태죠. 이것들은 지금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관심을 가지고 실행을 하는 것은 글로벌의 어떤 과제이고 모든 그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진행하려면 굉장히 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죠. 내적으로도 걱정거리도 있고 외적으로도 걱정거리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우리가 진행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28년까지 지속 가능성에 투자되는 ETF 펀드가 4천억까지 늘어날 거라는 얘기들도 있고 또한 세계적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중에 간접적으로 빌딩에서 방출되는 양이 약 40%라고 합니다. 또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포트폴리오를 약속한 그 전체 투자자 연합인 UN 넷제로 어소시에이션 얼라이언스는 약 4.6조 달러를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러 가지 그 인터널적으로 어떤 솔루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걸 선택했을 때 에너지를 줄이면서 생길 수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전체적으로 규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거라고 하는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한 내적인 걱정거리뿐만이 아니라 외적 걱정으로는 어떻게 이 투자자를 할 것이고 어떤 기업들을 활용해서 서플라이 체인을 할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고객들한테 어떤 그 가치를 전달해 줄 거냐 하는 수많은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또는 각 빌딩의 오너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여러 회사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희 한의웰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 에리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효율성이 어떻게 하면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회복성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리사일런스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걸 구축하고 나서는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해서 고심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전략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360도를 거쳐 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ESG에 어떤 책임을 갖다 다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고려가 돼서 진행을 하고 검증을 하고 검증된 방법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효율성 부분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니지먼트해서 서비스할 것이냐, 그래서 어떤 효율성을 가지고 와서 어떤 베네핏을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고 어떻게 그런 솔루션들에 대해서 사전에 사전에 사고가 생기지 않게 유지보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효율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고요. 리사일런스를 보면은 어떤 디제스가 생겼을 때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것이냐, 아니면은 리뉴얼하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또 재생을 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360도 A to Z로 저희들이 오디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느냐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순서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순서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사전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사전 평가는 굉장히 많은 방법에서 사전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행하는 방법에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많은 솔루션들이나 아니면 기술들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실행하는 방법은 사전 평가에 의해서 어떤 부분, 각 빌딩마다 가지고 있는 색깔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는 실행 방안에 대해서 고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행한 이후에가 또 중요하게 되는데, 이 실행한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확약을 하고 어떻게 계속 유지를 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24hour 매니지 서비스를 가지고 이제 허니웰 같은 경우는 오퍼를 드리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개의 중요한 에리아를 가지고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사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구축한 내용에 대해서 보존을 하고 확약을 하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방향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어세스먼트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빌딩이 가지고 있는 패실리티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패실리티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융합이 되는지 오디트하고 전체적인 갭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각 도메인별로도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장표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많은 시스템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또는 인테그레이트 시스템에 대해서도 오디트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사전 평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익스큐션입니다. 실행인데, 저희들이 같은 경우에는 각 빌딩에 들어가는 시스템별로 또는 연계되는 부분별로 약 263가지의 어떤 그 방안을 가지고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빌딩별로 그 목적이라든가 아니면은 타겟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사전에 이제 컨설팅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익스큐션을 하게 된 다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그것을 유지하고 어떻게 고객이라든가 아니면 내부적으로 확약을 해서 어슈어런스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매니지 서비스를 통해서 딜리버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매니지 서비스를 통해서 딜리버리 되는 양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인 컨설팅을 받고 지속적으로 세이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탄소 절감을 하거나 아니면 전반적인 그 풋프린트들에 대해서 관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사전의 평가, 그 다음에 그 평가에 따른 어떤 실행, 그 이후에 계속 유지 보존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어슈어런스 행위들, 이런 절차로 서스테이너빌리티 빌딩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들이 이제 그 일을 할 때 6가지 단계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포트폴리오 기반에 걸쳐서 이제 글로벌 에너지 어세스먼트, 뭐 우리가 지금 서스테인 빌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해서 사전 평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규정 준수하고 우리들이 어떤 그 목표에 대한 설정에 대한 그 영향 조정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프로젝트 스펙트럼에 대해서, 그리고 또 격차에 대해서 분석을 한 후에, 그리고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도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프로젝트 진행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프로젝트가 완료가 되게 되면 이제 어시어런스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프로덕트라든가 일부 솔루션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냥 뭐 바로 빌딩 자체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빌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협의와 그리고 목적에 따라서 컨설팅을 가지고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들 중에 이제 뭐 크게 세 개 정도의 지금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시드니 오퍼레 하우스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사용하고 있는 물에 대한 그 사용량을 줄이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약 저희들이 30% 정도를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FDA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시스템이 다운되지 않고 99.999% 업타임을 그러니까 전력이나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유지되는 것이 중요했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지난 4년 동안 4년 동안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리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멕시코에 있는 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18.3밀리언 정도의 약 300만 US 달러 정도의 세이빙을 지금 지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약 6,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빌딩이나 고객의 빌딩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심하고 계신다고 그러시면 충분히 이런 컨설팅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어드벤텍과 함께하는 매뉴팩처링 TV 웹이나 ESG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와이즈 IEMS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예, 다음 주제 발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제 진행될 세계 세션을 통해서는 기술을 통해서 ESG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EMS 에코와치를 활용한 에너지 세이빙 트랜스포메이션 강화라는 주제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어드벤텍의 김일상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드벤텍의 솔루션 사업부를 맡고 있는 YG IoT의 어드벤텍의 김일상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와이즈 IEMS를 오늘 웨비나의 주제인데 지금 이제 앞으로 하실 에코와치는 IEMS 일부분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이번 발표를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잠깐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드벤텍에 있는 IEMS 솔루션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스쿠퍼 1, 2, 3 중에 레벨 1 단계인 에코와치라는 인더스트리얼 앱을 좀 소개를 할 거고요. 네. 이 인더스트리얼 앱의 에코와치 솔루션은 에너지 절감, 즉 에너지에 어떻게 절감을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레벨 1이라는 거는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네, 맞습니다. 중소기업도 네네, 맞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제 발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네. 먼저 어드벤텍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 중 저희가 오늘 소개할 솔루션은 IEMS 에코와치라는 솔루션입니다. 먼저 산업 시나리오에 대한 그림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그림은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의 상업용 건물에 대한 전형적인 산업 시나리오입니다. 어드벤텍의 에너지 솔루션은 ISO 55001이라고 알려진 구매 에너지에 대한 현장 에너지 관리에서부터 HVAC과 압축기와 같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있는 시설의 관리 구성 요소까지 다루는 유형의 시나리오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은 조직 활동에 의한 직접 배출과 간접 배출을 포함하는 스쿠퍼 1, 2, 3가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는
탄소 사용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그것을 배출 추세와 ISO 14064 규정 준수에 대한 상세 보고서가 포함된 탄소 자산 관리용 모듈로 전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지속 가능한 목표를 반영하기 위해서 회사의 순제로 진행률과 녹색 전략 투자를 연간 목표치와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 탈탄소화 경로에 대한 특정 모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5개의 IMS 모듈을 실제 아키텍처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슬라이드의 전체 아키텍처의 아래에는 조명, 컴프레셔 등과 같은 현장 시설물과 장비, 장치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에너지 데이터는 수많은 유형의 검침기들에 의해 수집되고 게이트웨이, PLC, 그리고 IPC와 같은 어드밴텍의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에 의해 데이터 플랫폼에서 취득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데이터는 IMS 대시보드의 전체 사양에 시각화하여 표시될 수 있으며 다양한 에너지 관리 목적에 근거하여 다양한 분석에 투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에서는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에코와치라는 레벨 1의 현장 에너지 관리 모듈에 초점을 맞추고 이 모듈을 사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 절감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에는 지속 가능 경영에 초점을 맞춘 레벨 2 모듈에 대해 더 자세히 소개할 것입니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소 배출 활동을 검토함으로써 대부분 많은 에너지 비용과 높은 탄소 배출량이 전기, 열 또는 냉각과 같은 구매 에너지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 전환에 대해 이야기할 때 구매 에너지의 흐름과 사용량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에코와치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에너지 절감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그것에 기반한 성능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시스템을 하나씩 구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들은 에너지 KPI 또는 ESG 목표와는 별도로 두고 있으며 대체로 서로 격리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욱 그런 것은 수동으로 검침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이 훨씬 시간이 더 걸리고 잘못된 데이터를 얻기 쉬워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런 고객의 문제점을 이해함으로써 IEMS가 엣지에서 클라우드까지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낭비를 줄이며 에너지 사용 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비용을 줄이는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절감 전환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간략하게 4단계로 나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기업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데이터를 수집하여 긴급 사항에 대비할 수 있는 알람을 발송하도록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는 통계와 분석을 활용하여 고객이 문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을 합니다. 셋째, 자체 정의된 KPI를 통해 고객은 부서 간 벤치마킹을 수행하여 각 전략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보고서와 시각적 대시보드는 데이터의 가독성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개선을 용이하게 합니다. 본 템플릿은 에코와치의 즉시 사용 가능한 레이아웃에 대한 개요입니다. 데이터를 플랫폼에 연결하면 데이터가 시각화되고 체계화되고 분석된 방식으로 표시됩니다. 즉시 사용 가능한 이 템플릿은 고객이 에너지 사용량을 검토할 수 있도록 빠르게 시작이 가능하게 하는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모든 표준 레이아웃은 다양한 시나리오와 고객 요구 사항에 따라 사용자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몇 가지 주요 기능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다양한 역할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서로 다른 역할들이 주요 관심사를 정의를 하고 직무에 따라 분석된 데이터를 표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 상태에 대해 알고 싶고 그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너지 유형을 분류하고 KPI, 에너지 성과지표를 벤치마킹하여 비정상적인 에너지 소비를 자동으로 강조 표시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데이터는 시간,
위치 및 다양한 에너지 항목별로 정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트 센터 관점에서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분석에 대해서는 시간대별 집중 전력 부하에 대한 에너지 비용을 관리하고 에너지 비용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합니다. 구조화된 상세 통계를 통해 고객은 자신들의 전력 사용 정책을 제고할 수 있고 어떻게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전력 계약을 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지요. 반면에 수동 검침에는 추가 작업량이 포함되지만 에코와치의 자동 검침 및 정기 보고서 전송을 통해 데이터 처리가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잘못된 데이터 입력으로 인한 데이터 누락 및 오판에 대한 걱정이 줄어듭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는 다양한 에너지 절감 조치의 효과를 알고 우리가 목표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나 있는지 비교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연간 KPI 페이지를 통해 기준 연도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으며 해당 데이터는 생산성 지표와 함께 월별로 분류됩니다. 그 결과 경영진이 에너지 소비를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성에 대한 아이디어와 함께 판단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요컨대 연간 KPI는 관리자가 현재 진행 사항을 이해하고 향후 에너지 절감 계획에 대한 더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 추세를 검토하고 기준 연도에 대한 벤치마크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IEMS의 전체 에너지 흐름을 확대해 보면 과거의 수동 기록은 자동 보고 시스템으로 전환됩니다. 하여 에너지 모니터링에서 최적화까지 여러 측면에서 에너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평균 3에서 10%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달성하고 또한 현장 확인 및 보고 수행에 드는 인건비를 80%를 절감할 수 있으며 전반적으로 에너지 관리 효율이 20%가 증가합니다. 정리하면 에코와치 솔루션을 사용하면 에너지 데이터를 시각하고 경고 및 알람을 전송하는 KPI나 에너지 성능 지표를 채택하여 분석에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분석된 데이터를 다양한 규정 준수 목적의 보고서에 넣습니다. 표준 레이아웃을 통해 기업은 에너지 절감이라는 솔루션을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엔드 측면에서 IEMS 에코와치 솔루션은 로우 코딩 플랫폼으로 고객이 다양한 구성 요소의 드래그 앤 드랍 방식으로 조직과 시설 그리고 포톨리지를 설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플랫폼은 여러 사이트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기업이 어디서 위치했던 본사는 항상 하나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시스템의 명확한 정보를 관리하고 볼 수 있습니다. 어드벤텍은 에코시스템 파트너와 함께 에너지 절감 전환에 대한 역량과 솔루션으로 다양한 고객사와 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드벤텍의 IEMS 솔루션 하나인 에코와치를 활용한 에너지 절감 전환에 대한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김일성 이사님 주제 발표 들어봤습니다. 에코와치 레벨 1 단계의 이제 솔루션인데요. 네. 요 솔루션이 이제 타겟하는 마켓이 따로 딱 있습니까? 뭐 네. 예를 들어 버티컬로 따진다면? 버티컬로 따진다 그러면은 현재는 이 산업 현장에 있는 어떤 설비에서 오는 네네. 시설에서 오는 이제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포커싱 할 것이냐, 네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이냐, 거기가 초점이 먼저 될 것이고요. 네네. 또 두 번째로는 산업 현장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빌딩들에 대한 이제 에너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적용이 좀 가능하시겠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들은 다양하게 있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김일성 이사님 주제 발표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지는 주제 발표는 어드벤텍의 임재훈 책임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EMS 에코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한 환경 성과 활성화라는 주제 발표입니다. 임재훈 책임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어드벤텍 IIoT의 기술 지원을 맡고 있는 임재훈 책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 나눌 주제가 이제 와이즈 IMS의 또 하나의 이제 별도 서비스로 있는 에코 엔터프라이즈 네. 맞죠? 네. 네. 예, 오늘 이게 주제 발표를 통해서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네. 뭔지 잠깐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할 에코 엔터프라이즈를 통해서 네. 이제 기업 고객분들께서는 이 ESG 경영을 위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가시화된 이 툴을 활용해서 투자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통찰을 얻으실 수 있고 뭐 그 외에 부가적인 기능들을 많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 장표 안에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있죠. 네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임재훈 책임님 발표 시작해 주시죠. 방금 소개받은 임재훈 책임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릴 내용은 어드벤텍이 ESG 평가에서 환경 성과를 추적하고 입증하기 위해 어떻게 대시보드를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에 대해 현재의 접근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는 회사에는 위에서 아래로 세 가지 수준의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배 구조 차원입니다. 이사회는 ESG 전략의 전반적인 방향과 해외 ESG 관련 문제를 맡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ESG 위원회는 손해와 기회를 평가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내부 통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런 다음 목표 및 대상에 대한 성과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ESG 보고서의 공개를 승인하여 ESG 경영 접근 방식, 전략, 우선순위 및 목표를 설정합니다. 두 번째는 경영진 차원입니다. ESG 조정 그룹은 ESG 업무 수행 시 ESG 위원회를 지원하고 관련 문제를 위원회에 보고합니다. 특정 작업을 지도 및 감독하고 실무 그룹의 보고서를 경청합니다. 마지막은 수행진 차원입니다. ESG 실무 그룹은 조정 그룹의 지도 하에 특정 작업을 수행하고 추진합니다. 지속 가능 경영의 핵심 의사결정자는 대부분 CEO와 관리자임을 이해하고 나서 우선순위 항목 설정, 자원 할당, 조달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경영진 수준의 의사결정자가 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5개의 주요 대시보드를 구성하여 사람들이 작업 항목에 대해 계속 생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사결정자가 지속 가능성 지표의 진행 상황과 환경 부분의 목표 달성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5가지 주요 대시보드의 가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통찰력입니다. 모회사와 전 세계에 있는 자회사를 포함한 기업의 글로벌 성과를 공개하여 관리자는 내부적인 활동이 탄소 중립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R200 로드맵으로 현지의 재생에너지 구현을 시연하고 장단기 관점을 통해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 간의 차이를 추적하여 투자팀에게 재생에너지를 해당 위치에서 언제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율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현장 배출량 개요입니다. 관리자는 서로 다른 조직의 관점에서 건물, 부서 또는 공장과 같은 다양한 주요 탄소 배출 온상 지역을 서로 다른 기간으로 식별합니다. 넷째, 탈탄소 대시보드는 기업의 관점에서 모든 지역에 적용된 탈탄소 측정 비용과 손해의 균형을 제어합니다. 마지막은 사이트 에코 워치입니다. 현지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연결함으로써 지속 가능성 또는 에너지 관리가 지역별로 다양한 에너지의 사용을 장비까지 모니터링하여 주요 에너지 소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인사이트 인터페이스를 보시겠습니다. 보고년도의 국가 또는 전체 기업의 보기를 필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ESG위원회는 열 최상단에서 외부 투자자와 평가, 그리고 내부 경영진에 의해 평가된 주요 환경 지표를 알 수 있습니다. 왼쪽 차트는 해마다의 연도별 화석 연료 소비, 총 전력 소비 및 총 탄소 배출량의 추세 보기입니다. 이것은 탄소 배출 목표와 탈탄소화 사이의 격차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탈탄소 측정의 평가 곡선입니다.
에너지 절감 및 탈탄소화 조치의 구현으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혜택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단 표에서는 모든 현장의 탄소 배출량과 화석 연료 및 전기 소비량이 표시됩니다. 오늘날 환경 친화적 전기를 소비하거나 자체 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재생 에너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이 R200 로드맵의 구성은 ESG 위원회가 여러 지역에 있는 각 기관들의 재생 에너지 상태에 대해 의사소통하고 목표를 향한 적극적인 활동을 입증하는 현지화된 투자 전략을 개발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차트 상단의 필터를 통해 사용자는 해당 지역의 연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누적 사용량 비율은 가장 중요한 회계 지표입니다. 아래와 같이 국제적인 R200 발의에 쉽게 대응하기 위해 R200 목표 연도를 달성하기 전에 주요 연도의 투자 계획을 시각화합니다. 투자 계획을 고려하기 위한 개념은 지역의 녹색 에너지 개발과 현지 에너지 소비의 증가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 다음 채택된 공통적인 접근 방식 중 실질적인 활동 한 가지는 구매 전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녹색 에너지 구축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온실가스 프로토콜 및 ISO 표준에 따라 스콥 1과 2를 설명함으로써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할 때 생기는 탄소 배출을 자동화하는 도구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현장 수준 및 최다 소비 포트폴리오를 계산하여 배출량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지속 가능성 관리자가 설정한 연도 또는 기준 연도를 비교할 수 있고 탈탄소화 목표치와 부합하는 배출 기준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의 상단은 직간접 배출을 포함한 총 탄소 배출량을 나타냅니다. 여기에서는 연도별 그리고 월별 두 가지로 세분하여 시각화합니다. 에너지 유형 및 기간별로 배출 온상지의 출처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자는 배출량 감소 조치가 ROI 투자 대비 비용 절감 및 배출량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어 합니다. 또 관리자는 기업 또는 지역의 주요 정보를 보고 연도에 검토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현장 시나리오에 대한 책임 있는 투자가 장기적 이익의 증가 또는 감소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두 번째는 관리자가 그 집단의 탈탄소 비용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한 후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은 해당 연도의 그룹 또는 해당 현장의 성과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탄소 감소 프로그램을 표시합니다. 탄소 중립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왼쪽 차트의 투자 금액 추이를 통해 기업 또는 현장의 탄소 감축 프로그램의 비율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정책과 개발의 차이를 고려하여 모든 지역의 단기, 중기 및 장기 투자가 기업의 탄소 중립, 녹색 에너지, 탄소 저감 목표에 부합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사용자는 필터를 사용하여 전기, 물, 증기 또는 가스와 같은 에너지 유형을 선택하여 사용량을 검토합니다. 사이트 에코 대시보드를 통해 현지 포트폴리오에 대해 실시간으로 데이터 기반의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왼쪽 차트는 현지의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그 지역의 시설과 공장에 의해 추가로 항목화된 것을 보여줍니다. 항목을 클릭하면 그 지역 공장들의 각 설비 그룹의 실제 에너지 소비량을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전년 동기 대비 전력 소비량을 보여주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지역 또는 설비 에너지 소비를 식별하는 데 매우 직관적인 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에코 엔터프라이즈는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와 ISO 인증, GRI 보고서 그리고 CDP 공개를 이행함으로써 ESG 목표를 지원하는 경우에 적합한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환경 지표는 에너지 및 탄소 관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사용자는 공개 또는 보고가 필요한 회사의 고위 경영진, 내부 지속 가능 및 에너지 자원 관리 팀 및 이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룹 및 지역의 에너지 소비 현황을 내부적으로 제어할 수 있고 이것은 ESG 관련 보고서 및 정보를 요약하는 것을 더욱 쉽게 합니다. 세 번째로 ISO 요구사항, 외부 평가 및 관련 발제를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지속 가능한 개발 로드맵에 대한 의무 규정 및 당국의 기대를 준수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MS 에코 엔터프라이즈를 활용한 환경 성과 활성화라는 주제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어쨌든 와이즈 IMS의 솔루션의 한 부분, 서비스의 한 부분인 에코 엔터프라이즈, 이 솔루션이 뭐 겨냥하고 있는 아니면 타겟하고 있는 어떤 버티컬이나 어떤 시장, 마켓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런 앞으로 ESG 규제에 의해서 그 실질적인 이제 전기 구매 전기 이외에 신재생 에너지 등을 통한 네. 재생 에너지 사용을 하려는 기업들이 네네. 주로 이제 대상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재생에너지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다양한 이제 성과 지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뭐 규제라든가 아니면 표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임재훈 책임님 모시고 주제 발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SG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네, 웨비나 시청하고 계신데요. 오늘 마지막 주제 발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벤텍 ESG 지능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구의 구현이라는 주제 발표인데요. 어드벤텍 박주혁 선임님 모시고 주제 발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청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드벤텍 YG IoT 영업사원 박주혁 선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앞서서 이제 그 어드벤텍이 제공하는 ESG 관련된 솔루션 서비스를 좀 살펴봤고요.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쨌든 어드벤텍도 그러한 솔루션 서비스들을 활용해서 나름의 이제 ESG를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준비하신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사의 ESG 팀을 대신하여 이 어드벤텍 ESG 성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드벤텍 내부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어드벤텍 CSR의 핵심 가치는 지능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드벤텍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제품, 솔루션 제품들은 재생에너지 분야, 원격 의료 및 교육 분야, 그리고 기후변화와 대응을 위한 기후 완화와 기후 적응과 같은 성장하는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습니다. 어드벤텍은 우리의 기업 발전과는 별개로 지속가능한 제품 개발을 통해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발생된 총 매출 중 지속가능성 관련 제품에서 약 12%가량 매출 발생하였습니다. 이번엔 어드벤텍의 최근 대외적인 ESG 성과를 공유드리겠습니다. 특히 탄소정보 공개 프로젝트로 알려진 CDP에선 2021년 B등급으로 달성하였으며 기업의 지속가능성 평가기관인 에코바디스에선 실버 스코어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영국 상공회의소 대만 지부인 BCCT로부터 헬스케어 솔루션 어워드를 수상, 아시아 글로벌 기업 지속가능성 어워드인 GCSA에선 27번째 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드벤텍 ESG의 비전과 마일스톤, 조직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어드벤텍 ESG 비전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AIoT 아카데미 운영 및 대학가의 산업혁명 프로그램인 어드벤텍 AIoT 이노웍스 운영, 그리고 기업 생태계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한 AIoT의 대중화입니다. 두 번째는 어드벤텍 에이블 클럽 운영을 통한 직원 복지,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채널과 유연하고 신속한 조직 편성 등 임직원의 복지와 재능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린 오퍼레이션으로 에코 디자인, 기후 변화 전략, 에너지 관리와 같은 3대 핵심 주제를 포함합니다. ESG 실현을 위해 2021년 어드벤텍은 과학 기반 감축 목표 이니셔티브인 SBTi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기업 자산에서의 직간접 온실가스 배출 기준인 GHG 프로토콜 스코프 1, 2로 탄소 배출을 관리하고 있으며 녹색 제품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재무정보 공개 전담 협의체인 TCFD 권고안에 따른 기후 공시 세부 항목을 공개하였습니다. 현재 어드벤텍은 내부적으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SDC를 설립하여 ESG 활동을 강화하고 또 헌신하고 있습니다. 2023년엔 아리백 가입과 지능형 에너지 관리 서비스인 IEMS 솔루션 출시, 기업 자산의 온실가스 배출 관리인 GHG 프로토콜 스코프 3로 격상하여 어드벤텍의 지속가능성에 가치를 더할 계획입니다. 위 그림은 앞서 말씀드린 어드벤텍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SDC의 조직도이며
ESG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구조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팀 G는 기업 지배구조와 전반적인 ESG에 대한 책임을 가진 이사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린 오퍼레이션과 에너지 관리를 담당하는 팀 E, 인사 부문 및 어드벤텍 재단 전반에 걸쳐 기업 시민 개념에 대한 전략 및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팀 S로 세분화되어 구성되어 있습니다. ESG 중 환경의 관점에서 어드벤텍은 본사가 있는 대만 현지에서 세 번째로 SBTi에 가입한 기술 기업이었습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삼아 2030년까지 스코프 1 분야와 스코프 2 분야의 탄소 배출을 60% 줄이고 스코프 3의 탄소 배출을 49% 줄이는 것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드벤텍은 매년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 CDP 서베이에 참여하고 환경 관점에서 어드벤텍의 퍼포먼스를 리뷰합니다. 해당 서베이를 통해 ESG 분야에서 어드벤텍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ESG 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 방식과 탈탄소화로의 접근 방식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 및 수정합니다. ESG로의 개선을 가속하기 위해 어드벤텍은 자체 개발한 에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을 적용하여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에코 엔터프라이즈는 투자 금액,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인벤토리 등 주요 지표들을 쉽게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재생 가능 비율 및 재생 불가능 비율도 표시되어 RE100 진행 상황 추적에도 용이한 장점이 있는 솔루션입니다. 저희 어드벤텍은 ESG 전략 수립과 실행이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통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탈탄소화를 위한 스마트 툴과 플랫폼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환경 관련 성과 개선이 필요하시다면 어드벤텍의 에코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처럼 어드벤텍은 조직과 구성원이 합심하여 지구의 지속 가능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드벤텍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제 발표 잘 들어봤습니다. 어드벤텍의 ESG 활동,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앞서 소개한 와이즈 IMS를 활용해서 다양한 그 ESG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주혁 선임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어드벤텍을 포함해서 6분의 전문가와 함께 ESG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와이즈 IMS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앞서 이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ESG가 이제는 기업이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달성을 위한 이제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 생존에 이제 필수 요건이 되고 있는 거죠. 앞서 이제 최수혁 상무님도 ESG는 디지털라이제이션에서 시작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ESG에 대한 기술적인 구현 가능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어드벤텍으로 직접 문의하시면 친절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강조하고 웨비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